개장하고 지금 막 9시 반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 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관련주가 계속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태양광주 살펴보시죠. 수혜주로는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 꼽히면서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현지점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난 IRA 관련해서 가장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1.5% 상승을 해주고 있네요.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단지 및 일반 건물 등 루프탑 태양광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있죠. 재생에너지와 태양광 관련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다뤄왔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에너지였잖아요. 네. 태양광도 그 에너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좋아져야 돼요. 저는 더 갈 거라고 태양광이 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태양광 내에서 일단 이슈들 좀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은 네.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는 좀 정부 정권마다 이렇게 좀 창출 내지는 바뀔 때마다 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초에 지금 한 3번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특히나 앞서 가지고 이제 앞선 정부에서는 원전 정책에 대해서 올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비중이 정말 낮았어요. OECD 국가들 중에서 거의 최하위 꼴찌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태양광 원전 이 리백과 관련된 산업 쪽으로 가면서 얼마만큼의 회복세를 만들어야 되냐. 특히나 5년 내 기준으로 따졌었을 때 3기가와트에서 10기가와트까지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못해도 탄소세를 위해서는 3배 이상의 상승분을 만들어내야 된다. 거기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지금 21%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30%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들에 대한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점차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에서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것은 말씀하셨던데요. IRA 폐지 네. 내지는 축소 이 법안인데 하원 이 법안 같은 경우에 미국 내에서 하원은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하원은 통과가 됐는데 상원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어요. 네, 상원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아니면 하나솔루션, HD 현대에너지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 IRA 폐지 법안 때문에 눌렸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네. 해당 법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일주일 전에 계속해서 나오던 이슈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우리가 태양광에 대해서 좀 알고 가야 될 사실들. 자, 첫 번째로 IRA. 자, 두 번째 이제 정권 바뀌었습니다. 신정부 출범. 그리고 네. 세 번째로 관세예요. 관세. 그러니까 태양광이 봤었을 때 IRA라는 것은 지금 일단 불확실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나머지 두 개는 뭡니까? 긍정적인 호재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적인 모멘텀. 그리고 두 번째로 관세로 인해서 지금 뭐 관세도 아직 당장에 말이 많고 뭐 중국과의 협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개별 부가와 관련되어서 딱 트럼프가 지정해 놓은 것들이 꼭 있죠. 조선, 태양광, 그리고 AI 쪽이에요. 이쪽들은 개별 품목 관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낮출 확률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 전략을 한번 보시면은 관세 우리가 협상을 하겠다라고 뭐 150% 올려놓은 것도 낮췄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쓸모없는 제품에 대해서 뭐 150% 관세 붙여놓고 내린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조삼모사 같다라고 하면서 이 일반 품목적인 부분은 줄어든 점이 없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긍정적인 모멘텀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들 보고 넘어갈게요. 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기준으로 58,700원 고가 돌파 나왔습니다. 자,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오늘 이런 정책 관련주들, 네. 인물주는 당연히 빠집니다. 인물주들은 오늘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책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 내 등락률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거래일 기준으로 전일 미국장 내에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폭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일 미국장 흐름들이 어찌 보면 M7 종목들 몇 개 개별 종목군들 강세 내지는 전체 증시 지수로 봤었을 때 모든 주식가 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S&P 500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줬었던 게 태양광이었습니다. 태양광. 태양광 관련주였기 때문에 이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하나솔루션 IRA로 인한 목표가 하향이 나왔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더 치고 갈 자리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제 보시면은 22년도 고가권 매물대 이제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월봉이고요. 이제 매물대 돌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눌렸다라고 하면은 저는 더 사겠습니다. 정책과 관련된 흐름으로 맞춰서 나가는 것이 항상 증시 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에너지
지금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이 얘기들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도 월봉을 한번 체크하고 가실게요. 네, 하나솔루션 월봉이요. 하나솔루션입니다. 자, 하나솔루션 보시면은 지금 시가 60선으로 지금 월봉 구간을 좀 표시를 해놨는데 시가 60선 기준이 지금 현재 비슷하게 HD 현대와 마찬가지로 좀 4만 원대권을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로 IRA 뉴스로 떨어진 이후에 회복세가 주춤한 상황인데 IRA 폐지 내지는 축소 법안이 사건에서 더더욱 완전 축소돼서 나오거나 내지는 이게 반려가 됐다, 네, 거부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면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빠르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은 미국 내 진출 하나 큐셀과 연관성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IRA 법안과 관련된 뉴스가 더욱이 좀 급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지금 현재 주가 위치도 충분히 아직도 저는 저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하나큐셀, 하나솔루션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 내 반사수혜와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특히나 미국장 내 태양광주 같은 경우에도 올라온 모습을 보시면은 일단 국내장 차트들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네.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은 최근에 유가 흐름이 있었잖아요. 네. 유가들이 다시 한번 좀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때 태양광 관련주들이 원래 같이 눌려줬어요. 네. 그런데 지금 유가가 올라오면서 거꾸로 태양광이 같이 올라와 줍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섹터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대책 없다. 그리고 앞으로 여름철이잖아요. 네. 여름철인 만큼 이 전력과 관련된 흐름 내에서 아직 주가가 좀 저렴하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정책향 관련주들 장 초반에 강세 보인 이후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눌림 종목 하나 준비해왔으니까요. 잠시 후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 추천주 태양광 안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그 안에서 미리 공략했던 종목 하나 리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5월 12일에 발빠르게 그리드 위즈 매수해 놨습니다. 수익률 지금 현 시점 18% 넘어가고 있는데요. 후속 전략 좀 어떻게 짜볼까요? 역시나 계속 간다. 저는 아직은 홀딩입니다. 홀딩이.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에 지난 고가를 거의 다 또 근접하게 오늘 프리마켓 내에서 강한 상승분 만들어주고 눌려있는 상황인데 네. 없으신 분들께서는 저는 아직도 홀딩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력기기 스마트 그리드 섹터들 같은 경우에 현재 앞서서 말씀 전해드렸던 대로 지금 부담스러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네. 사업 확대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음 분기 실적 발표들까지 강세 흐름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돌파 이후로 장기 이동 평균선 돌파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추세, 충분히 우상향 추세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아직 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른 종목도 준비했으니까요. 잠시 후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추천주 한 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 관련된 모멘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슈로는 원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또 간밤에 소식이 한 가지 들어왔죠. 메타가 미국의 원전 기업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함께 20년간 원전 에너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프리마켓에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한 9% 넘는 상승이었는데 그래도 정규장에선 좀 눌리면서 마무리를 해줬어요. 이런 소식과 함께 저희가 또 저번에 원전 관련해서 이재명 당선인이 좀 아쉬운 부분을 좀 언급을 했었잖아요. 스타트업 그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원전의 폐기물을 좀 남기는 것은 후손을 위해서 옳지 않은 일이다라는 이야기도 남겼는데 원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장기적으로?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좋다.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 문재인 정부 때 당시에 원전 축소가 너무 좀 강했었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민주당 정책 내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면 원전 비중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향으로 인해서 휩쓸렸었던 이력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장 초반 프리마켓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 가량으로 떨어진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에너지 정책 같은 대선 후보가 아니죠. 당선인이시죠. 당선인이죠. 네,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두산에너빌리티 이제 원전과 관련돼서 이제 당선인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러니까 폐기물과 관련돼서 좀 우려감을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지금 AI와 전력 수요와 관련돼서 이야기 나오는 시점에서 원전 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지금 대선 직전에서 이야기했었던 후보들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전력기기 중요하다, AI 중요하다, 발전 같이 가야 된다. 이 부분에서 달라진 점은 없고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일단 뭐 균형적인 그리고 폐기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폐기물 관련주? 그럼 그거 보면 되죠.
오히려 원전이 그렇죠. 빠질 염려보다는 폐기물 관련주를 더 집중해서. 지금 당장에 우리나라에 지금 작동하고 있는 원전들에 대해서 이게 폐기로 넘어갈 확률은 거의 없어요. 지금 당장에 줄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청정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폐기물을 이야기한다? 그럼 폐기물 처리 관련주 봐야죠. 자, 그럼 이거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네. 우진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진이요? 저희도 편입했던 적이 있죠. 우진인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마이너스 1.8% 20일 이동 평균선까지 딱 깔끔하게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진 같은 경우에 어떠냐면 세슘 검출에 대해서 이미 95% 이상 걸러내는 이력, 특히나 폐기물 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폐기물 관련주들이라고 했었을 때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다 까고 보면은 결국에 원전주예요. 결국에 원전주예요. 네. 그러니까 폐기물 관련 쪽으로 좀 연관성이 높은 종목들을 보시면 되는데 뭐 비츠로테크, 비츠로테크. 비츠로테크도 한번 보고 갈게요. 네.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도 많이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금 우리는 탈원전해야 된다 이런 기조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원전의 긍정적인 뉴스 뭐예요? 해외 수출. 지금 네. 유럽향에 대해서 유럽도 지금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미국도 SMR, AI 하는데 전력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AI 메타에서도 컨스텔레이션이랑 계약하고 SMR 계속해서 발전할게요.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만약에 눌렸다. 살짜리다. 라는 이야기로 좀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건설 종목도 한번 볼게요. 네. 제가 계속해서 건설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현대건설 말고 오늘은 대우건설 하나 볼게요. 대우건설이요. 네, 대우건설이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이 원전 폐기물 처리와 관련돼서 수주 시공 건수에 대해서 이 이력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대우건설입니다. 근데 대우건설도 보시면은 원전주들의 상승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쭉 올라오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어요. 거의 지금 시장 내에서 이격도 없이 천천히 우상향 만들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하면 거의 건설주일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건설주들 원전 쪽으로 연관성 높게 이제 짚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깊이 빠른 돌파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같이 천천히 우상향 나오고 있는 대우건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아직도 더 갈 자리 많이 남았죠. 네, 더 올라갈 자리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원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크게 정책적으로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정책에서 원전 쪽의 비중을 막 줄이겠다라는 쪽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야기했었던 건 폐기물 처리입니다. 네. 그럼 폐기물 처리와 연관성이 높은 종목들로 주목을 하시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만약에 정책 우려감으로 눌린다. 두산에너빌리티 보실게요. 네, 두산에너빌리티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정책 우려감을 꺼내지만 지금 어때요? 기간 조정이잖아요. 안 네. 빠집니다. 기간 조정 형태로 박스권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 건수와 관련된 이야기들 또 추가적으로 나온다. 저는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눌리면은 산다. 근데 안 산다. 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난 고가 돌파하는 돌파매매 형태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4만 원 넘어간 이후로부터 원금은 이제 좀 빼시고 대응하자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 지금부터는 기술적인 상황마다 따른 대응이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물론 이 정책적인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예상은 분명히 하지 못할 거예요. 갑자기 네. 탈원전 정책, 원전 정책 관련해가지고 발전량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 나올지도 몰라요.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확하게 오히려 두산에너빌리티가 새로운 수주 건수 내지는 새로운 실적, 계속 우상향 나오는 실적 확인하면서 지난 고가 돌파한다. 라고 하면 그때 차라리 쫓아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원전 기조는 바뀐 부분은 없으니까요.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전주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 현 시점 건설주까지 연결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원전주 안에서 좀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럼 이걸 결국 만드는 것도 우리나라가 할 것이다라는 모멘텀 때문에 건설주가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저희 한번 추천주 바로 들어볼까요? 태양광 안에서 어떤 종목 노리고 계세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 뭐 어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건물에다가 이렇게 짓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지붕 위에 이렇게요? 그렇죠. 건물과 이제 일체형이 되는 건데 이 관련주 가지고 나왔고요. 네. 저는 현재가 9,06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2파워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G2파워입니다. G2파워 오늘 장 중에 장 초반에 9%가량 갑자기 빠르게 치고 네. 올라가다가 대장주들이 눌리다 보니까 좀 아하. 눌린 경향이 있는데 대장주들 대비해서 그래도 괜찮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주가 위치가 많이 낮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항상 제가 제일 좋아하는 5일선과 21이평선 눌림 자리에 딱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G2파워 태양광 발전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전력기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G2파워 같은 경우에 태양광에서 어떤 사업을 하냐?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건물 일체형 태양광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제 어디 삼성전자 공장이나 여타 네. 이제 공장들 보면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 지붕에 이제 태양광을 이렇게 깐 거를 다 보실 수 있죠. 음.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일체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해당 사업이 시장이 조 단위 규모입니다. 조 단위 규모인 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지나 산간지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 건물 일체형 태양광 사업이 가장 각광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2파워 같은 경우에 하반기까지 이 건물 일체형 사업, 태양광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반기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신정부 정책 내에서 가장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앞서서 에너지 고속도로 SOC 개발 사업, 스마트 그리드 사업과 관련돼서 이재명 당선인의 또 정책이 있었던 만큼 해당 정책 기대감으로 선행적인 상승분을 만들어줬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인 상승까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 한번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5일 이동평균선 돌파 여부 자리를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DSC 인베스트먼트나 내지는 다른 종목들 이렇게 중기 내에서 리바운딩 노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 항상 20일 이동평균선과 5일 이동평균선 눌린 구간을 항상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왔었죠. 마찬가지인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오늘처럼 5일 이동평균선 자리 돌파 나올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목표가는 지난 매물대 구간 11,000원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7,8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태양광주 안에서 G2파워 공략해 보겠습니다. 하단 자막으로 목표가와 손절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정책 기대감으로 올라와 주고 있는 섹터 태양광 말고도 저희 미리 한 종목도 선점을 해놨었거든요. DSC 인베스트먼트 퓨리오사 AI 관련해서 편입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후속 전략 들을 때 이제 좀 팔아도 된다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좀 어때요? 앞으로도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사 AI, 특히나 이거 이재명 당선인이 이미 방문가 이야기도 여러 차례 꺼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챗GPT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음. 우리나라 법인까지도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계성 그리고 상장 가능성 이야기까지만 나온다면은 더 갈 수 있습니다. 어허. 다만 지금 현재 눌린 구간이기 때문에 전화하면 한 6,500원 정도 눌린 구간, 우리가 지난 시간 나왔었던 고가 자리 정도까지 눌려준다면은 충분히 접근할 만하다. 필요사 AI도 결국에는 정책주입니다. 정책주고 앞으로 이제 정책 내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 스타트업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올 가능성은 높으니까요. 이 필요사 AI 관련주들도 재차 다시 한번 트레이딩 안에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슈로는 태양광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봤는데요. 그 안에서도 또 AI 관련주도 함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같은 수요일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